아쉽게도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응원했던 우리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여기 월드컵 예선전이 끝난 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한국인 교포 2세 소피아 킴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는 한국 축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해이기도 하답니다. 바로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해였죠.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에게 축구 DNA를 심어주셨다고 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응원 메시지가 어머니의 태교였을 정도니까요. 아버지도 그 시기에 축구에 푹 빠지셨대요. 한국 대표팀의 4강 진출은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고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인형보다 축구공을 달고 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축구를 가르쳐 주셨답니다. 소피아, 축구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게 아니야. 팀워크와 전략 그리고 열정이 필요한 거지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이런 과정에서 여자 유소년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노력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미국 아이들의 피지컬에 밀려 결국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때의 좌절감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었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경기 분석이나 전술 연구에 푹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축구를 직접 뛰지는 못해도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대학 생활 동안 저는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는 건 일상이 되었죠.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있을 때면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며 열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자원봉사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였죠.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 선발되었어요. 한국에 가면 축구를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부모님도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셨죠. 내가 태어난 해에 그 열정을 직접 경험해봐라고 말씀하시며 응원해 주셨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축구로 하나 되는 나라, 제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었던 대한민국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붉은 악마 서포터즈에 가입했어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응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처음 참여한 모임에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인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거든요. 응원 연습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느끼고 싶었던 그 열정이구나 싶었죠. 첫 번째 큰 경험은 아시아 2차 예선전 한국과 중국 경기였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에 온통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기장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죠. 바로 중국인 응원단 때문이었는데요. 원정 경기에 3,000명의 중국 응원단이 왔는데 그들의 함성 소리에 귀가 멍할 정도였죠.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중국 관중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선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보내고 심지어 물병을 던지는 모습도 목격했죠.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귀를 찌르는 듯한 야유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적대감 그 자체였죠.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 선수들이 코너킥을 차려고 할 때마다 플라스틱 병이나 종이컵을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행동들이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선수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 같더군요. 그들의 비매너 행동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축구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중요한 스포츠인데 이런 행동들은 그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심판이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응원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열정적으로 응원했죠. 단합된 목소리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한국의 붉은 악마는 12번째 선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단합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함성 소리가 야유를 압도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태교로 들었던 함성이어서 그런지 뭔가 뭉클했답니다. 우리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후반전에 드디어 골을 넣어 한국이 1대0으로 앞서게 되었어요. 이때도 어김없이 중국인 응원단의 야유가 들려왔죠. 이에 손흥민 주장이 센스 있는 제스처로 그들을 입다물게 했답니다. 손으로 3과 0을 표시하는 제스처였는데 이는 직전 경기에서 한국이 중국을 3대0으로 이겼다는 의미였어요. 결국 경기는 한국의 승리로 끝났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모두가 하나 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 같은 표정들이었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순간에 정말 단합이 잘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경기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려고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중국 관중들이 앉았던 자리가 완전한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었거든요. 빈병, 과자 봉지, 팝콘통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심지어 의자에 껌을 붙여놓은 곳도 있었어요. 반면에 한국 관중석은 깨끗했어요. 외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적 있는데 경기가 끝나면 한국인은 챙겨온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집으로 가져가거나 근처 휴지통에 버리고 간다고 해요. 제가 오늘 본 사람들도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직접 가져가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죠.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축구 팬들의 시민의식에 감동받았어요. 이 감동의 여운을 안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렀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자체였죠. 한국의 화장실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되지 않을 정도의 상태였어요. 중국 관중들이 주로 사용한 화장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죠. 휴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변기는 제대로 물도 내리지 않은 채 남겨져 있었어요. 지저분한 화장실 바닥과 냄새가 뒤섞여 있어서 발길을 돌리고 싶었죠. 심지어 몇몇 세면대는 물을 틀어놓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거울에는 지저분한 손자국들이 가득했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스포츠 정신은 경기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건데 중국인들은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축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단순히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응원 문화와 시민의식까지 포함해서 한국 축구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런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했어요. 응원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다른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며 한국 생활에 더욱 깊이 스며들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과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친분도 빼놓을 수 없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제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죠. 처음에는 약간의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인 학생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평소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지만 제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어 버디 프로그램이에요. 저와 짝이 된 민지는 제게 한국어를, 저는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자주 학교 근처 카페에 가서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는 한국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동시에 소중한 친구도 얻게 되었답니다. 주말이면 민지와 다른 친구들이 서울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젊은이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홍대에 갔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거리의 버스킹 공연과 독특한 소품을 파는 가게들, 그리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클럽의 열기까지도 말이죠. 버스킹 공연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강남 역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홍대 거리와는 다르게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였죠. 특히 노래방에 처음 가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 배운 장범준의 벚꽃 엔딩은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예요. 특히 치맥을 즐기는 문화가 인상 깊었어요. 특히 축구 경기를 보며 친구들과 치맥을 즐기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친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축구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더 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죠. 경기 전 응원 준비를 하고 경기 후에는 함께 뒤풀이를 하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했던 대규모 응원 연습이에요. 수백 명의 서포터즈들이 모여 응원가를 연습하고 안무를 맞추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그때 느낀 일체감과 열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하나가 된 느낌이랄까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녹아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친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고 한국식 예의범절도 익숙해졌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인연들과 경험들은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싶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곳 한국에서 저는 더 큰 소속감을 느꼈죠. 드디어 9월 5일 한국의 북중미 월드컵 3차전 예선 경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3차 예선전이 있는 날이죠. 이 날을 위해 저는 몇 주 동안 준비해 왔어요. 응원 도구를 만들고 노래를 연습하고 심지어 응원 안무까지 익혔죠. 그런데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월드컵 예선 3차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새로 선임했는데 새로 부임한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이 있었죠. 해외 명장들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홍명보 감독에게 키를 맡겼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예의주시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해요. 홍명보 감독이 실패를 통해 배웠다며 달라진 모습을 예고한 점과 캡틴 손흥민이 배의 선장에 친절할 필요는 없다며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모습도 있었죠.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화끈한 승리를 보여주는 일뿐이겠죠. 그래서 저희 붉은 악마 서포터즈의 어깨도 덩달아 무겁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 그 열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수많은 붉은 악마들이 하나 되어 응원을 시작했죠.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이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그 순간이구나 싶었죠.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이렇게 단체로 구호를 맞춰서 응원하는 모습이 낯설어요. 관중들은 보통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하고 옆에 사랑과 구호를 맞추지 않는답니다. 한국은 응원에서도 단합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특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특히 이번 대표팀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한 명단을 갖고 있었어요. 프리미어 리그 득점 왕인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김민재 선수와 황희찬 선수 같은 슈퍼스타가 즐비했죠. 경기 중 저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주목했어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강인 선수를 어디에 둘지, 또 이들을 지원해줄 중원은 누구에게 맡길지 등이 궁금했거든요. 후방에서 정우영 선수와 김민재 선수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눈여겨봤어요. 홍명보 감독이 미래지향적인 선수들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경기는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팔레스타인 팀도 만만치 않았죠. 비록 피파 순위는 96위로 우리와 격차가 컸지만 조국을 위해 뛰는 그들의 투지는 대단했어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유망주들을 귀화시켜 팀을 꾸린 그들의 전략도 인상적이었죠. 특히 웨삼 아부 알리, 오마르 파라이, 무스타파 제이단 같은 선수들은 각각 덴마크와 스웨덴의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실력자들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자체의 국가 상황으로 경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붉은 악마와 관중의 열띤 응원에도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직전까지 경기에 임하고 온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집중마크하는 바람에 유효 슈팅이 거의 나오지 않았답니다. 경기는 답답하게 흐르다가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어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서 관중석에는 순간 정적이 흐르기도 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관중석으로 와서 인사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많이 속상했는데 선수들은 오죽하겠나 싶었죠. 경기가 끝나고 평소와 같이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경기에서 관중석 응원단은 대부분이 한국인이라 그런지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답니다. 지난 6월 중국과의 경기 이후 뒷정리할 때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끝난 이후 차례로 경기장을 나섰고 손에는 쓰레기 봉지가 들려 있더라고요. 빠르게 응원석 자리를 정리하고 화장실에 들렀어요. 화장실도 이번에는 평소에 보아왔던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죠. 한국인의 질서의식과 단합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뒷정리를 마치고 저는 다른 서포터즈들과 함께 뒤풀이를 했어요. 열심히 응원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도 몇 주에 걸쳐서 준비한 안무와 모든 활동들을 잘 마쳤다는 뿌듯함이 있었답니다. 앞으로 남은 예선전을 준비하기 위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다가오는 오만전과 요르단전에 기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축구협회가 요르단전을 위해 전세기를 마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400명의 원정단을 꾸린다는 소식에 우리 모두 흥분했어요. 이는 2013년 레바논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번 원정이 대표팀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응원 준비에 돌입했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한국에서의 이 경험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가 되면서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한국 축구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죠.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2년 정도 남았지만 저의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어요. 이제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답니다. 물론 선수로서가 아니라 팀 운영을 돕는 스태프로서요. 이를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겠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2002년 12월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축구와 함께였던 것 같아요. 엄마의 태교로 들었던 대한민국 함성은 제 심장 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 열정은 지금까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 작은 빛이 되고 싶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하는 순간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꿈꾸고 도전하겠습니다. 힘찬 응원 소리를 태교로 듣고 태어났다는 소피아 킴의 사연 어떠셨나요? 붉은 악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정과 시민의식 그리고 단결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북중미 월드컵에서 꼭 스태프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